네, 여러분, 증여라고 하니까 무슨 유산 상속, 부동산 증여 이렇게 큰 것들 떠올려서 몇 억 단위 재산 떠올리시기 쉬운데 에이, 내가 증여세 걱정을 왜 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달 자녀들 명의로 들어주시는 적금 혹은 적립식 펀드 혹은 주식들 이런 금융자산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네, 여러분, 금융자산의 경우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네, 에이, 내가 2천만 원이 어딨어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매월 자녀 명의로 뭐 펀드나 보험 혹은 적금들 드는 거 있으시죠? 그 금액이 매월 20만 원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0 곱하기 12 하면 1년에 240만 원이죠. 그 금액을 10년간 유지한다고 할 경우 2,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 월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싶다, 자녀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라고 하시면 이 증여세 부분 한 번씩 점검하시고 넘어가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우먼 톡! 네, 여러분, 그러면 증여세 얼마부터 내야 되고 얼마나 내야 될까요? 지금 보시는 표가 증여를 얼마까지 비과세로 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 조부모님께 2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고 성년이 되면 만 21세부터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만 1세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1세 또 다시 2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21살에 5천만 원, 31살에 5천만 원 이렇게 4번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자녀가 만 31살이 지나고 나면 총 1억 4천만 원의 자금이 증여되는 셈입니다. 네, 이럴 경우에 이 자녀가 31살이 지나고 나면 이 자금을 합법적으로 어떤 주택 구입 등의 혹은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증여세 얼마나 내는지 궁금하시죠? 표에서 보시다시피 1억 이하는 10% 정도 증여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1억 초과 5억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20%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진세 방식이어서 가령 3억이다 라고 하면 3억 곱하기 20%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1억까지는 10% 그래서 1천만 원, 3억 중에서 1억을 제외한 이 2억에 대해서는 20%가 붙어서 4천만 원, 토탈 1천만 원 더하기 4천만 원 증여세는 5천만 원이 된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했으니까 2천만 원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럴 경우의 문제점. 네, 증여세가 이 원금이 아니라 이 원금을 운용해서 몇십 년간 늘어난 금액, 이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10년마다 2천만 원씩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녀에게 4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금액이 이 자녀가 만약에 40살이 되었을 때 기분 좋게 1억이 되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는데 이 자금을 쓰고 싶어서 이 자금을 빼려고 해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이 1억 어디서 난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 자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우리 부모님이 어릴 때 4천만 원 증여해 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국세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니지. 이때 너희 부모님이 증여 의사를 정확히 밝히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잖아.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너희 부모님이 너의 명의로, 자녀 명의로 차명 계좌처럼 운용을 하다가 1억을 증여한 거라고 보는 게 맞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아닐 경우 내 말이 아니라면 너가 그걸 입증해. 그게 아니라는 걸 너가 소명해. 그렇지 않으면 이 1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거야. 이게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이 말인 즉 여러분께서 증여하실 때 이 증여세의 신고를 깔끔하게 끝내놓으시면 여러분이 증여한 금액이 가령 뭐 주식이나 펀드처럼 수익률이 높은 경우 그 평가액이 아무리 증가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를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증여세 신고의 핵심적인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간혹 부모님들께서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드셔서 본인의 재산을 운용하는 차명 계좌로 활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가령 부모님들께서 금융소득이 너무 많아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액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 세액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 명의를 편법에 동원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자녀들의 의료비 혹은 생활비, 학비 이처럼 써서 사라지는 비용을 부모가 지원하는 건 금융자산의 증여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목돈을 자녀 명의로 모으셔서 이 자금을 유학자금 등의 학비로 쓰실 계획이 분명하다면 증여세 신고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를 막기 위해서 그 전체 자산이 어떤 식으로 학비에 사용되었는지 그 증빙 자료들 잘 가지고 계셔야 차후에 곤란한 일 막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케이, 알겠어. 하는 게 낫겠네. 그럼 증여세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으로 넘어올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증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펀드랑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만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자녀가 계좌가 없다고 하시면 계좌 개설부터 해야겠죠. 증권 계좌는 미성년 자녀가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리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계좌 개설이 힘들고요.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부모님이나 혹은 자녀의 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차후 거래나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는 아이 명의의 공동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권사 가셔서 OTP나 보안카드 꼭 챙겨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 계좌 개설하시고 나시면 증여하시는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돈이 생길 때마다 자녀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원하는 종목을 사주시는 방법, 혹은 원하는 시점에 펀드에 투자해 주시는 방법, 그리고 그 외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해 주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비정기적으로 증여를 하시고 싶은 경우 증여세 신고 포인트 세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증여를 하시는 경우는 자녀 계좌에 돈이 입금된 날짜를 증여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가령 제가 2월 15일경에 저의 자녀 계좌로 입금을 했다라고 하면 2월 말을 기준으로 3월, 4월, 5월 안으로 증여세 신고를 마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실 때 자녀 명의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증권사 가셔서 OTP나 보안카드 받으셔서 공동인증서 자녀 명의로 받아두시면 로그인 하시기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세 번째,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권사 요청하셔서 거래 내역 받아서 업로드 하시거나 혹은 핸드폰 카메라 가지고 계시죠. 그거 가지고 입금 내역 촬영하셔서 첨부 파일로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 비정기적인 케이스와 다르게 매월 얼마를 몇 년 동안 넣어주고 싶다 하는 정기적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월 얼마씩 펀드나 혹은 주식을 사주고 싶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경우는 이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정기금 증여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처럼 기한을 정해 놓는 경우는 유기 정기금 증여라는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해진 기한 동안 정기적으로 금액을, 돈을 증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매월 얼마씩 몇 년 동안 너한테 주겠다라고 작성을 하셔가지고 거기 서명을 하시거나 도장을 찍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기금 증여를 하시면 두 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첫 번째는 매번 증여하실 때마다 신고하실 필요 없이 한 번에 증여를 하시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더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할인을 받는다고? 이 할인이란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향후 납입분의 경우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당겨와서 환산해서 그 금액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내가 매달 20만 원씩 자녀에게 준다고 해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20만 원이 20만 원이 아닐 수가 있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0년치를 한 번에 계산해보면 월 20만 원씩 아이 펀드나 주식을 사줄 때 1년 증여 금액은 240만 원이 되죠. 그렇게 10년을 증여한다고 하면 총 2,4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240만 원을
앞서 설명한 대로 3% 할인을 해서 정기금 증여를 한다고 하면 증여 금액이 300만 원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식이 복잡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리 한꺼번에 신고를 하면 할인을 해준다. 그리고 현재 할인율은 3%다. 네, 이렇게 정기금 증여 방식을 택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증여 약정서를 함께 첨부 파일로 업로드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국세청에 문의를 해본 결과 특정 양식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포털 사이트 같은 데 찾으셔서 약식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 동안 주겠다. 어느 기간 주겠다라고 작성하셔서 첨부 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연금저축펀드처럼 미성년 자녀들도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 있잖아요. 이런 상품들 하나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약정 계약서 작성하시고 매월 일정 금액을 자녀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이 금액은 평생 자녀의 절세 계좌로 활용을 하면서 자녀의 미래 혹은 노후에 아주 요긴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기금 증여 같은 경우는 최초 불이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먼 톡! 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2가지 중요한 주의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모님께서 자녀 명의로 된 계좌를 너무 빈번하게 매매하시면 국세청에선 이 계좌를 부모의 차명 계좌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 추가 이익이 많이 발생을 할 경우 이 이익에 대해서 추가 증여세를 물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자녀 명의로 해외 주식 하시는 경우 많이 계시죠. 이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나 혹은 배당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연 1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 자녀들 인적공제 올리시잖아요. 그럴 때는 인적공제 등재가 불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먼 톡! 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게 공부해서 돈과 더불어서 이런 경제 개념들, 경제 관념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마마개미들 화이팅!